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제1국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결승전에 진출을 하면서 일단 한국의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거 얼마 만의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약 2년 만에 한국의 우승을 확정 지은 아주 쾌거인데요. 두 선수가 형제 대결을 벌이는 만큼 우승과 준우승은 한국의 것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두 선수는 너무나도 세계대 우승이 개인적으로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결승전은 치열하고 재밌는 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준결승에서 어떤 선수들을 물리치고 왔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대진표와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의 박정환 구단은 중국의 시에커 3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고요. 또 한국의 박영훈 구단은 리시아나오 6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이 두 대국 모두 다 굉장한 접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두 선수의 커리어로 봤을 때는 시에커 선수와 리시아나오 선수 이 두 선수를 좀 압도한다라고 보고 있었고 형제 대결이 좀 예측이 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두 선수가 이 준결승 3국까지 가는 접전 끝에 두 선수 모두 2대1로 중국 선수들을 누르고 결승에서 형제 대결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구단 부동의 랭킹 1위입니다. 2006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박영훈 구단의 경우는 85년생 그리고 99년도에 입단을 했고 현재 5위 랭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14승 7패로 박정환 구단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 박영훈 구단이 계속 이 랭킹 5위권 이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커리어에서 첫 타이틀을 획득한 것이 2001년이거든요. 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상권으로 활동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이 두 선수에게 세계대회 우승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 수 있는 최근 지표가 이제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약간 이벤트성 대회였습니다. 네. 그 일본의 인공지능 딥젠고 그리고 한중일의 한 명의 기사만이 나온 그런 시합이었는데 거기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마지막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은 2015년 LG배입니다. 그 박영훈 구단도 우승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가 있는데 2016년에 LG배, 2017년에 출란배 이 2년 연속 세계대회 결승에 올랐다가 LG배에서는 강동윤 선수에게, 출란배에서는 중국의 탄샤오 선수에게 최종국에서 패한 적이 있어서 두 선수는 모두 각기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할 이유가 꼭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일단 한국 기사랑 두게 돼서 좀 부담은 덜한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께 좋은 바둑 내용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제 그동안 그래도 뭐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냥 준비한 대로 그냥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요. 그냥 최선의 내용을 두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한국 선수들 이제 박정환 사범이랑 대구에서 한국 우승은 확정이 됐으니까요. 좀 그런 면으로 부담은 좀 덜 하고요. 근데 이제 뭐 평소에 박정환 선수랑 굉장히 친한데 좀 이제 약간 서먹서먹해질 것 같아서 대회 기간 동안 그런 게 좀 부담은 돼요. 보통 이렇게 뭐 대회 기간 때 만나면은 굉장히 좀 친하고 뭐 밥도 같이 많이 먹고 그런 편인데요. 뭐 이번에는 어떻게 지낼지 잘 모르겠어요. 박정환 선수가 워낙 강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요. 그냥 저는 제 바둑을 다 잘 만족할 바둑을 두고 그냥 뭐 승패는 이기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게 내용을 먼저 더 최선의 바둑을 두는 게 더 목표인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다 이 세계대회 결승전에 간 것도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우승에 목말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영훈 구단의 경우는 2007년도에 세계대회 우승 이후에 지금 10년 만에 또 우승 도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세계대회 우승컵을 2차례 들어올린 바가 있는데 마지막이 2007년입니다. 약 10년 만에 우승 도전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정말 절실히 우승컵을 원하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은 이 한국 바둑 팬들이 항상 이제 세계대회 우승컵을 위해서 이 선수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 중국의 커제 구단과 함께 세계 탑을 다투는 선수인데 박정환 구단이 한국 랭킹 1위임에도 전대 1인자들에 비해서는 세계대 우승 횟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 선수대로 우승을 위한 그 이유가 충분합니다. 네, 오늘 대결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조금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랭킹도 그렇고 상대 전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훈 구단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그 박영훈 구단의 그 어떤 노력이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계대회 결승에서는 약간 그 약한 모습을 네. 보였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신문 인터뷰에서는 박영훈 구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환아, 너는 기회가 많으니까 이번엔 내가 할게. 과연 두 기사 어떤 모습 펼치게 될지 대국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 선수들끼리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지만 결승 장소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 박영훈 주최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또 박정환 구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뒤로 축구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이 몽베카페를 후원하고 있는 회사에서 세계적인 축구 클럽이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 모두 역시 반상 위에서는 정말 진지한 모습입니다. 두 기사가 친해서 그런지 서로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네. 박영훈 구단이 백도를 굉장히 많이 쥐었는데요. 과연 박정환 구단이 맞췄을까요? 경험상 딱 저 순간이 가장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바둑이 일단 시작이 되고 나면 네. 바둑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시작 직전에 이제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저 상황에서 좀 속이 울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결승전은 제한 시간 각자 3시간에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준결승까지는 각자 2시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몽베카페만의 특징인데 결승에서 제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제한 시간이 늘어나면 지금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 두 기사 중 누가 유리할까요? 제 생각에는 박영훈 구단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한 시간이 짧을수록 이제 속기가 되는데 그때 박정환 구단이 좀 속기에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또 박영훈 구단이 워낙 이 긴 승부에 또 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제한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은 약간 박영훈 구단 쪽이 좀 더 반기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박영훈 구단이 또 최근 역시 트렌드에 맞게 소목에서 두 칸 높은 구침을 했네요. 예전에는 저 구침이 기사들이 가끔 이제 기무전환으로 한번 이렇게도 둬볼까 싶어서 뒀지 저기 좋아서 네. 두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은 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을 박정상 구단이라고 발음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의 마음속에서 이 박정상 구단도 이 세계대회 우승 출신인 만큼 한 번 더 좀 결승전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큼 바라고 계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네. 네, 해설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아기 쪽에서 날일자 걸쳐놓고 바로 붙이고 2단 젖혔거든요. 네. 최근에 좀 실리를 좋아하는 트렌드라고 봐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쪽을 걸치고 백이 받았을 때 이렇게 실전처럼 붙이고 젖히는 것보다는 가만히 날일자로 두거나 가만히 변으로 벌리는 수가 많았죠. 그런데 네. 날일자로 달리는 수는 최근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뭐 알파고의 영향이 100%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형태에서 붙이고 젖히는 것이 좀 더 타이트하게 두어서 백으로 하여금 손을 못 빼게 만들고 뭐 백이 이쪽을 내려선다면 흙은 여기를 밀어가고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모양을 결정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겠다. 모양을 확실하게 내가 정한 대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뜻인 거군요. 오늘도 3-3이 나오네요. 네, 최근에 트렌드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막아야 되나요? 아니면 손을 빼는 게 더 좋은가요? 뭐 어느 쪽은 막는 선택을 하는 게 아무래도 보통입니다. 이제 막는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 형태를 놓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머릿속으로 진행을 시킨 다음에 과연 이쪽 방향이 더 득인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두는 것이 더 나은지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하는 게 3-3을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첫 번째 생각의 출발입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 막아도 크게 뭐 이상할 것 같진 않아요.
손을 빼고 본래의 의도대로 중앙을 밀어서 우변 쪽을 키워가네요. 저수는 좀 의외입니다. 물론 저렇게 둔다고 해도 좌악의 형태가 아예 낯설지는 않죠. 백이 네. 원래 3-3에 돌이 있었는데 거기에 흙이 이제 어깨를 짚어서 백이 밀어간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평범한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박영훈 구단이 또 한 칸을 띄어서 좀 가볍게 처리하려는 의도인 건가요? 좀 이쪽에서는 가볍게 행마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쪽과 이쪽 지금 서로 한 군데씩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좌악이 같은 경우에는 백이 원래 그냥 귀를 먼저 차지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우악이 쪽 흙이 먼저 귀를 차지했다라고 봤을 때 좌악이는 지금 전혀 백이 어색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악이는 흙이 먼저 차지했다고 했을 때 이제 순환우기를 한번 해보면 대략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이렇게 두었는데 흙이 여기를 한 칸을 띱니다. 일단 네. 3이 좀 이상하죠. 그렇네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진행된 수순이 백이 흙의 형태를 조금 눌러간 측면이 있어요. 확실히 좀 흙의 모양을 제한시켜 놓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좌악의 백은 이제 먼저 귀를 백이 차지했다라고 봤을 때 어색함이 조금 없고 우악이 쪽의 흙은 약간의 어색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으로는 백이 약간 편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박영훈 구단은 일단 우상기와 우악기의 이 형태의 호응을 좀 믿는 것 같아요. 네, 박영훈 구단은 가능성에 좀 더 희망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 박영훈 구단이 평범한 선택을 하진 않고 먼저 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뭐 굉장히 실리적인 그런 선택을 계속하고 있네요. 네. 좌악이 쪽이 본래 흙의 귀였었는데 이제는 백의 실리가 흙이 손을 빼면서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훈 구단도 백이 손을 뺐던 우악이 쪽 한 점을 잡는 거군요. 박정환 구단이 좌악이에 둔 이수로는 뭐 이쪽을 내려서는 선택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을 내려서면 아마 박영훈 구단이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백이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쪽을 다가서는 그런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게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변 쪽에 백이 모양을 잡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고요. 박영훈 구단은 뭐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끊어갔습니다. 저수의 의미는 삭감인가요? 아니면 우변을 키우는 건가요? 일단 뭐 하나 교환을 시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두지 않았을 때 백이 여기 한 칸 뛰는 자세가 호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오늘 초반 뭐 몇 수 진행되진 않았지만 네. 박영훈 구단의 이 선택하는 수들은 절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박영훈 구단이 이 박정환 구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약간 좀 준비를 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죠. 많은 준비를 했다고요. 이번 결승전을 위해서. 네. 아무래도 기존에 좀 연구가 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새로운 형태 쪽을 짜 나가는 것이 좀 더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어깨를 짚었는데 아예 또 손을 빼버리는군요. 네. 또 한 번 등장하는 알파고 수법입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이 상변 쪽 형태 같은 경우에는 흙이 어깨 짚기 전에 백이 먼저 여기를 둬도 흙이 어깨 짚는 경우가 많고요. 네. 흙이 먼저 어깨를 짚어도 백이 여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백돌이 먼저 있을 때 흙이 어깨를 짚는 것보다 어깨를 짚었는데 손 빼고 지금 다가가는 형태가 이 기존의 바둑 이론으로는 좀 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어깨를 짚을 때 보통 이제 이쪽을 밀게 되죠. 밀고 나서 흙이 한 칸 뛸 때 그때 여기를 두면 흙이 날일자를 둔다든지 혹은 이쪽으로 어깨 짚어서 중앙으로 눌러갔을 때 이 교환이 전혀 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환이 없어야 방금의 흙이 막은 수로 이쪽을 덮어 씌울 때
이쪽으로 벗어날 때 이제 좀 더 나은 싸움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실전은 박영훈 구단도 백이 이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눌러서 이런 진행을 시키겠죠. 네. 그러면 흑이 두 점머리 맞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는 백이 덮어 씌움을 안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군요. 네, 지금 일단 백이 먼저 이쪽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 이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런 수법은 뭐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수법이지만 최근에는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요. 네. 지금 저 형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요. 이 두 칸 형태에 대해서도 백이 다가섰을 때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와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형태에서도 백은 이쪽을 붙이는 것과 여기를 올라서고 막을 때 뭐 이렇게 젖혀가는 것, 이 두 가지 정도 선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진행이 된 적이 있고요. 뭐 백은 이렇게 호구 칠 수도 있고 이쪽을 갖다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역시 우상기 쪽에서 백이 실리로 파고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네. 실전은 일단 모양을 결정짓지 않고 가만히 붙였습니다. 이건 우변 쪽의 모양을 조금 의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앞서 보여드린 변화가 상변에서 백이 먼저 자리를 잡는 데에는 좀 용이하지만 우변 쪽의 형태로 보면 흑도를 좀 굳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변의 흑의 모양의 확장을 조금 고려해서 최대한 그쪽의 흑도를 가지 않게 하면서 상변 타개를 하겠다는 것이 박정환 구단의 어떤 감각적인 선택입니다. 네. 지금의 형태는 가만히 넘어갔기 때문에 우변이 굉장히 넓네요. 아, 또 끼우는 수가 몇 점인 건가요? 재밌는 수네요. 어떤 뜻일까요? 젖으로 일단 뭐 손을 뺀다면 이런 호구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뭔가 결정은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서 결정을 짓는다면 백이 좀 쉽게 안정을 꾀하면서 흑이 아무래도 우변에 모양을 넓히려면 백을 쉽게 안정을 이렇게 취해주기보다는 좀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단수를 치면 여기를 이어서 호구를 치면 여기를 늘어서 계속 뭔가 뭐 백이 잡힐 돌은 아니지만 백이 안정을 취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되어 있는 편이 가만히 늘고 나서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흑의 형태가 단단합니다. 네. 흑의 형태가 단단하다면 이쪽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자세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아, 백의 모양을 좀 더 찔러가면서 압박을 하고 크게 키우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군요. 백도 네, 역시 아, 아래쪽으로 받는 게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반발을 했습니다. 끊어두고 어떻게 싸우는 것이 좋을까요? 중앙 쪽에 있는 흑 한 점을 백이 제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한 점 쪽을 이용해서 이제 바깥쪽을 싸바르는 것과 이쪽을 돌파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수가 이 올라서는 수입니다.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그건 뭐 뒤에서 돌려서 만족이고요. 흑이 만약에 다시 한번 뭐 어떤 과감한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두고 계속 싸우겠다라고 외치면 백은 이제는 이 돌파하는 게 완전한 그런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곳을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상변은 전부 흑의 수중으로 넘어갔지만 우변에 있는 흑 모양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네, 애초에 우변을 흑이 키워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쪽만 쉽게 부숴가도 박정환 구단은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네, 흑이 좀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돌파를 좀 효율적으로 막는 수죠. 그렇습니다. 우측으로 그냥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수 교환만 하나 되어도 이 돌파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수 있네요. 네, 이 싸움은 이제는 백이 무리죠. 네. 그럼 백도 중앙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뭐 중앙 쪽으로 봉쇄해 가는 그런 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한 점은 내주더라도 이렇게 뒤에서 단수 친다면 뭐 자세가 괜찮다는 뜻이고요. 지금 그 자세를 피하기 위해서 박영훈 구단도 다른 식으로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대국은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순이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장 그림을 보면 박영훈 구단이 자리를 살짝 비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지금 조금 편안한 좌식 자세를 하고 있죠. 네. 그 보통 세계 대회는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런데 일본 기사들이 특히 그렇고요. 한국 기사들도 저렇게 양반다리 자세가 좀 편한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 저렇게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 보여요. 중국 선수들은 확실히 좀 좌식 생활보다는 입식 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평소 생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소파 위에 이제 발을 올리는 그런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 실시한 스코어 53대 47입니다. 네. 지금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2명이 이제 실시간으로 연구를 하면서 현재 스코어를 오늘 대국에 계속해서 이제 보내줄 겁니다. 아,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국가대표팀이 함께 연구를 하면서 지금은 누가 유리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군요. 지금 현재는 약간이나마 박정환 구단이 조금 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덤 7집반이라면 자체로 100이 조금 유리하다는 건 정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정도 스코어라면 그냥 아직까지는 서로 실수가 없었고 무난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알파고나 또는 중국의 절에 같은 그런 초인류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 이미 100이 조금 유리하게 시작하거든요. 덤 7집반은 확실히 100이 좀 유리하네요. 네. 지금 초반의 진행이 아주 약간이라도 100이 편하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원래 100번이 조금 유리하다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중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은 100이 약간이나마 편하다. 이것이 이제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변 쪽 처리. 일단 박영훈 구단의 입장에서는 백도를 약간 공격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쪽으로 행마를 했죠. 네. 한 칸으로 뛰거나 아니면 한 칸 좌측으로 두 칸으로 이제 좌측으로 뛰는 것보다는 좀 더 흙의 형태를 한 칸이라도 들어와서 모양을 약간이라도 깎아가는 그런 수법이 되겠고요. 지금 이쪽에 백이 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흙의 형태가 생각만큼의 집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흙이 그 백의 두 칸 행마를 갈라가서 싸우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른다면 이제 이수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여기를 두면 이렇게 호구 쳐서 싸우는 것이 있는데 모양은 글쎄요. 일감으로는 흙이 약간 무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잇는 것도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 때 이쪽을 돌파하면 이건 완전히 흙이 박살나는 그림이 되겠죠. 그렇네요. 지금 상변과 우변 돌파가 맛보기가 되어서 곤란하고요. 다시 수순을 진행시켜 보면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여기가 선수입니다. 일단 물론 축부터 봐야죠. 근데 축은 흙이 좌하기 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진행이라면 백이 덮어 씌어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가면요. 지금 여기서 이쪽을 나와서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잡고도 흙이 망했죠. 네. 이렇게 두고 여기를 틀어 막으면 지금 이 세 점이 워낙 약해졌고 그러네요. 네, 외세가 뭐 백의 그런 거대한 세력으로 변하기 때문에 흙이 당장 그쪽을 차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우측으로 한 발 더 간 두 칸 행마를 할 수가 있었던 거군요. 두 선수가 모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두 선수가 친하거든요. 네.
근데 친한 사이가 이렇게 결승을 맞붙게 되면 그것도 뭐 단판 승부가 아니라 결승 5번기를 치르는 동안 상당히 이제 장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데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가 친하다는 것은 제가 오래 알았어요. 네. 제가 몽백카페 그 16강전과 8강전이 치러졌을 때 그때 이제 국가대표 코치로 함께. 네,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두 선수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그리고 복귀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 두 선수가 굉장히 가깝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박영훈 구단이 평상시에 굉장히 웃으면서 이렇게 장난기 있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박정환 구단의 약간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좀 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박영훈 구단이 제 또래인데요. 저보다 네. 이제 한 살 아래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또래들끼리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박영훈 구단이 약간 유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이제 후배들과 잘 지내는 비결이 아닐까.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이 웃음을 선사해주는 박영훈 구단은 그런 기사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 그림이 나오니까 굉장히 뭐 일단 흥미롭습니다. 중국에서 네. 벌어지는 그런 세계대 결승 무대이고 그럼에도 이제 현장 그림을 볼 수 있어서 두 선수의 어떤 제스처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면이 흥미로운데 대신에 약간 화질이 좀 떨어지는 점은 네, 시청자분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네요. 네, 예전에는 이제 위성으로 받아봐야 되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이 좀 중국 전역이 다 인터넷 환경이 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보다가 화질이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었었고요. 네. 받다가 이제 끊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오늘은 굉장히 수월하게 현장 그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몽백카페 결승전 그 개막식에서의 모습이 이제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 올라와서 그 사진들을 좀 봤었는데요. 네. 보면 그 이 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이 몽백카페 그 리장건 회장 키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아. 실제로도 이제 여러 차례 봤는데 네. 키가 굉장히 크고 그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 평소에 이제 기사들 중에 박정환 구단이 키도 굉장히 크고 네네. 박영 구단도 키가 크고요. 그렇죠. 또 비율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한데 네. 그 리장건 회장을 가운데 두고 두 선수 양 옆에 서니까 아, 왠지 조금 꿀리는 듯한 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호은사 회장님이 또 상당히 빛이 나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그 어느 정도냐면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대회를 후원하는 지금 뒤에 저기 현장 화면에 써 있죠. 밀리 몽백캅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밀리 몽백캅이라는 그 회사에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세계적인 축구 클럽을 후원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뭐 후원 어떤 성격의 그 현장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니장건 회장이 후원하는 그런 자리로 가서 실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보면 그 뭐 폴 포그바나 뭐 데헤아 이런 키도 뭐 190 네. 혹은 190 이상 뭐 그런 선수들 같이 사진을 찍어도 별로 차이가 없군요. 키도 차이가 없고 네, 비율도 차이가 없어요. 네. 아마 그 후원사 사장님도 운동선수 출신이신 게 아닐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굉장히 물어보지 않았고요. 궁금해지네요. 네. 바둑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몽백카페가 벌어지는 현장에 항상 와서 이제 그 검토실에 실시간으로 계속 상주를 하면서 뭐 바둑 기자들과도 아, 계속 바둑을 두고요. 네. 또 중국기업 관계자도 계속 바둑을 두고 뭐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국이 바둑과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말 이 몽백캅의 회장님이 그 두 가지를 다 좋아하네요. 네.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은 아예 우변 쪽은 손을 빼고 좌상기 쪽으로 걸쳐갔거든요. 네, 지금 우변 쪽에 저 두 칸 사이를 바로 가르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변을 지키자니 그 두 텀에 비해서는 폭이 좀 좁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예 방향을 돌렸는데요. 방향을 뭐 돌렸다는 것에는 일단 뭐 크게 이상하진 않지만 좀 과감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걸치는 수 자체는 부분적으로는 평범하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세 점과
이쪽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곳과 이곳 둘 중에 하나는 백에게 빼앗기게 될 때 그때 그 빼앗기게 되는 쪽을 쉽게 타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일단 네. 좀 과감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박영훈 구단이 본래 이 실리를 챙기고 타개하는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죠. 뭐 박영훈 구단 뭐 그런 쪽으로 유명하죠. 박영훈 구단의 약점이라면 이제 그 반대되는 공격이나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돌을 타개하거나 혹은 이 세밀한 부분에서 승부를 내는 것 이런 것에는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바둑이야 뭐 워낙 유명하죠. 그 무결점 바둑으로 유명하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알파고도 등장하고 그리고 현재 냉정하게 세계 랭킹 1위를 말한다면 중국의 커제 구단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완전한 뭐 무결점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눈으로 대부분의 기사들의 눈으로 봤을 때 박정환 구단에게 어떤 큰 약점이 보이지 않고 고루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들 사이에서는 무결점 바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박정상 구단의 바둑은 어떤가요? 그냥 바둑이에요. 아. 네, 저도 예전에는 네. 좀 뭐랄까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10여 년 전에는 박영훈 구단과 함께 바둑계에서는 그래도 양대 노력파로 그렇게 손꼽히는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아무래도 노력파들이 좀 이제 세밀한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어떤 과감한 전략적 선택 혹은 감각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좀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장에서는 수순이 뭔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이쪽을 찔러 들어갔죠. 백이 여기를 밀지 이렇게 틀어 막을지를 일단 물어봤습니다. 아, 여기를 막았다는 것은 이쪽을 끊을 때 백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형태가 조금 무너지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박영훈 구단이 찔러 들어갔고요. 백이 한 칸 이쪽으로 밀어왔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끊으면 아래쪽으로 단수 치면서 커버할 수가 있지만 이 교환 자체가 백의 형태를 조금 무너뜨리고 있고 흙이 자연스럽게 행마를 이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박영훈 구단의 응수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좌변에 이제 흑돌도 공배가 좀 꽉 차 있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지켜야죠. 네. 어차피 여기를 찌르기 전에도 흙은 이쪽을 지키거나 이쪽을 지키거나 어딘가는 지켜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킬 거라면 이쪽을 지키겠다는 선택과 함께 그 전에 여기 이제 베개의 모양에 흠집을 좀 내놓겠다. 이제 아. 그런 뜻으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 자상기 쪽에서의 선택은 흙도 모양이 괜찮아 보여요. 이제 예. 양쪽을 어떻게 모두 타개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를 찌르고 단수 치는 교환이 있으니까 백이 이쪽 세 점을 공격 올 때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건데요. 지금 이쪽을 밀어왔습니다만 이쪽을 이제 공격 갈 때 백의 입장에서는 바짝 다가서거나 혹은 이쪽을 한 칸 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일반적인 그런 공격의 방향이죠. 예. 그런데 여기를 이제 젖히고 호구 치는 형태가 왔을 때 여기를 옆에를 붙여서 쉽게 타개하는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백이 이쪽을 지킨다면 네. 그때는 여기를 막고 아. 여기를 내렸으면 당장은 이쪽에서 수가 나진 않는데요. 네. 이제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 전부 자충이 채워져 있어서 그렇네요. 백 형태가 좀 많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여기를 찌르고 끊어놨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백의 단점들이죠.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상변 타개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계속해서 좌중앙 밀어갑니다. 두 점 머리를 두드리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 흙도 손을 빼서 이쪽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이쪽 부분을 타개하려고 하다가는 지금 여기를 얻어 맞아서 젖혀도 다시 한번 젖힘 당하면 지금 이쪽 끊어지는 단점이 있죠. 네. 그럼 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틀어 막았을 때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아프고 아. 백은 이쪽을 지키는 것과 이쪽 넘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이 두 점은 잡히지 않습니다. 좌하기 쪽의 흑돌이 무척 외로워지네요. 네, 뭐 실리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깨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박영훈 구단이 이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늘면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이 하나의 밀어가는 교환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좀 더 강하게 이제 파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도 지금은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이 좌중앙을 또 늘어두더라도 좌변이 여전히 좀 열려 있잖아요. 네, 뒷문은 터져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를 는다고 해서 이 세 점이 잡히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꽤 많이 이제 당할 수는 있겠고요. 아까 같은 공격을 하다가 뭐 이쪽에 흑돌은 산다고 하더라도 백이 약간의 득을 보고 다시 이쪽을 한 칸 띄어서 모양을 깨러 들어가는 이제 그런 진행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실시간 스코어는 여전히 47대 53으로 백이 좀 유리하다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박영훈 구단이 장고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이죠. 이수와 이수. 과연 젖히는 것과 느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곳을 젖힌다면 여기를 끊어갔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백의 단점을 노렸을 때에는 훨씬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쪽에 약점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백이 여기를 호구 쳐서 받아주고 흑이 이쪽 부분을 이제 타개하려고 할 때 살긴 살겠죠. 근데 모양이 좋지는 않네요. 지금 이곳을 둬도 백이 여기 내려서는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넘어가지지는 않는군요. 네. 뭐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고자 해야 할까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두고 맛이? 끊었을 때 조금 맛은 있어요. 네. 맛이 좀 나쁘군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나서 아. 이쪽을 돌파를 해서 뭔가 이제 좀 당한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무난한 선택이라면 여기를 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 점 타겟 쪽을 좀 선택하는 그런 진행이 되겠고요. 선택이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런 장면이네요. 딱 이런 장면이 이제 보통 이제 생중계를 보지 않고 나중에 이제 기보로 그 대국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기보로 나봤을 때는 여기서 느는 선택을 하든 젖히는 선택을 하든 그냥 이렇게 노타임으로 나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국을 할 때는 아주 괴로워요. 지금 다음에 어디를 착점하는 것이 정답일까? 뭐 이런 것을 고민하는 대국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네, 지금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죠? 네. 과연 늘었을까요? 젖혔을까요? 저 손이 가는 방향은 뭔가 그쪽이 아니었는데 그렇네요. 들여다보았군요. 글쎄요,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는 수는 약간 그런 아까운 교환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거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좌상귀 쪽에 약점을 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을 지금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찌르고 단수 친 것이 여기를 들여다봤다고 해서 악수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여기를 막는 것이 선수고 네. 뭐 이수가 손해가 될 리는 없어요. 하지만 이 돌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제 백의 약점을 노리는 데 있어서 호시탐탐 여기를 끊어가는 것이 꽤 강력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다는 것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까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흑돌을 타개하고 나온 이후에 우상 쪽에 있는 백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 보나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교환시킨 다음에 이 수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사이를 흑이 노렸을 때 뭐 찌른다든지 어떤 싸움을 통해서 그때 이제 좀 도움이 됐다. 그것이 이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글쎄 어떤 이유가 될지는 좀 애매합니다.
손길은 뭔가 두 점머리를 두드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 당장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 이곳이 선수는 아니거든요. 만약 선수라면 여기를 젖히기는 백도 조금 무리스럽죠. 네. 그런데 여기를 백이 젖히고 흙이 끊어도 여기를 끊어도 지금 백은 이쪽을 받지 않고 재차 이곳을 뭐 급소를 붙여간다든지 혹은 가만히 있더라도 지금 충분히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쪽 두 점머리 두들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점머리 두들겼네요. 박정환 구단이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아주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확실히 여기를 흙이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3점 쪽을 타개하는 방향을 흙이 잡았을 때 그것이 조금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도 바로 두 점머리를 두들겼죠. 박영훈 구단이 머리카락을 계속 쓰다듬으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받아줬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도 아까와는 살짝 변했죠. 네. 백이 조금 더 기분이 좋다. 네, 쪽으로 변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여다보고 나서 지금 두 점머리를 맞았는데 결국 끊지를 못하고 뒤로 후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느는 게 더 낫었나요? 뭔가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늘고 나서 이 3점 쪽을 타개하는 편이 좀 더 나았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를 두 점머리를 맞는 것 자체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서 딱 스코어가 살짝 변했습니다. 네. 머리를 얻어맞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평범하게 그냥 선택을 한다면 지금 여기를 있는 수 자체가 느려 보이지만 아주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둬도 뭐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두면 박영훈 구단이 일단 이쪽 부근을 타개할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는 이 교환이 있고 흙이 먼저 가기 때문에 타개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최선일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타개에 나가는 것이 최선일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타개 자체가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붙여서 재차 좌변과 좌하기를 끊으러 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기는 좀 깊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쪽 부분 좀 백의 열붐이 아직은 있죠. 뭐 두 점머리를 두둥이는 것까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지킴수를 선택을 해가네요. 네. 저수는 좀 공격하는 느낌도 들면서 우상기 쪽에서 나와 있는 백돌과 연결도 되는 느낌도 드네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를 끊는 수 자체가 당장 이곳으로 선수가 듣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백이 지킨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이수의 뜻입니다. 지금 끊어간다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오히려 이 교환을 악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쪽 부분을 흙이 끊지 않는다면 이제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나중에 흙이 이쪽 부분을
좌상기를 끝내기를 할 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근데 어차피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라면 백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 있는 편이 좀 낫다 이런 뜻이 될 수는 있겠죠. 공배를 잊지 않겠다. 네. 이런 의미군요. 흙이 중앙으로 뻗어 나올 때도 그렇고 이쪽 부분에서 타개를 할 때도 아무래도 이 수가 좀 더 공격적인 수이긴 합니다. 네, 흐름이 확실히 백이 좀 괜찮은 느낌이 있는데요. 예. 뭔가 백의 입장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 두 선수의 역대 상대 전적을 보면 박정환 구단이 14승 7패로 앞서고 있는데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이제 초반에 박정환 구단이 입단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뭐 10대 중반 뭐 이럴 때에는 박영훈 구단이 확실히 좀 앞서 나가다가 네. 박정환 구단이 완전히 이제 정상급으로 올라선 2011년 이후에는 박정환 구단이 성적이 좋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그 이후에는 뭐 크게 어떤 판맛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하지만 2014년에 이제 명인전 준결승 3번기에서는 박영훈 구단이 이 번기 승부를 승리로 장식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 2011년도 이제 박정환 구단이 정상급 기사로 올라왔다. 그때에는 GS 칼텍스배 결승에서 이제 3번기를 했는데 그때는 박정환 구단이 이겼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다시 번기 승부에서 명인전에서 박영훈 구단이 승리를 거뒀던 거네요. 박영훈 구단이 그냥 수습할 수는 없다. 가르고 나왔습니다. 뭔가 치열한 싸움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과연 중앙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제1국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영훈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대결. 네, 현재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에서는 6대4 박정환 구단의 우세를 저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박영훈 구단이 상변 쪽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한 타개가 아니라 중앙 쪽으로 백의 좌우를 가르고 나오는 그런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수죠. 저도를 백이 또 가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가르는 수가 바로 여기가 될 텐데 네. 여기를 백이 둔다면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싸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를 뒀을 때 일단 일감으로 그냥 수익기를 한번 해보면요. 예, 그냥 나와서 끊었다고 네, 보면요. 지금 이렇게 나와 끊는 순간 다음에 여기 장문이 있어서 백은 이쪽 한 점을 재차 살려야죠. 네. 뭐 이런 곳을 밀어서 이제 살려야 되고요. 그때 흙이 여기를 돌파해 나오면 아주 복잡한 싸움이 되는데 막을 때 끊고 또 끊네요. 네, 여길 또 끊습니다. 그럼 빈삼각으로 나올 때 여기를 늘어서 지금 이쪽 부분의 백도를 타개할 수 있는지 혹은 이쪽과의 수상전 뭐 여기까지 봐야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싸움은 한눈에 뭔가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거의 5대5 싸움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다른 것도 봐야 하는데 만약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여기를 다시 한번 이제 밀고 나오는 그 그림도 있거든요. 네. 만약 백이 는다면 이런 계속 식으로 미나요? 해서 네, 서로가 하나씩 얻어가는 백은 이제 이쪽을 쟁취하고 흙은 이쪽 부분에 강력한 공격을 엿보는 그런 진행도 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백도 겁나죠. 지금 여기서 날일자 선택을 하는 순간에 그냥 뒤가 없는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느낌의 100번이라면 네, 중앙을 저렇게 뭔가 좀 그냥 연결하고 타협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붙이는 수로 대략
연결이 좀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여기를 늘면 네. 완벽하게 좌우가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틀어 막아도 네. 그냥 계속 나가기만 해도 뭐 당연히 끊어진 계속 거죠. 좀 이거. 흠집이 네. 있네요. 이건 끊어진 건데 일단 흙은 뭐 거의 늘어서 둘 것 같고요.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를 두고 찌르면 막아서 네. 약간의 흠집은 있지만 이 흠집을 노리기에는 당장 흙의 돌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여기를 붙여도 백은 형세가 좋아 보이고요. 박영훈 구단이 좀 강하게 두면서 당장 여기서 승부를 보자라고 약간 유도한 측면이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상대해 주질 않았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박정환 구단은 살짝 싸움을 비껴가네요. 네, 흙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지금 중앙 쪽으로 나오거나 혹은 상변 쪽에서 좀 좋은 자세로 살 수 있다면 이제 그 선택을 쉽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 양쪽이 모두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냥 어설프게 상변에서 사는 정도로는 역시 좌변에 여기 두 점머리를 맞은 것이 좀 아프죠. 그렇네요. 두점머리를 맞으면서까지 상변을 움직였던 건데 그것의 희생에 비해서는 별로 얻은 것이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박영훈 구단도 계속해서 중앙에 집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만히 늘어서 네. 약점 계속 노려봅니다. 뭐 중앙 쪽에서는 뭐 거의 당연한 수인데 여기서 이제 쉽게 두었을 때가 이제 박정환 구단의 이수 선택이 있고요. 과연 그냥 쉬운 길로 갈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상변을 몰아쳐 갈지. 지금 중앙 쪽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구쳐서 좀 더 몰아치는 자세를 백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막는 순간 끊으면 되고요. 네.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연결을 꾀하면 늘고 또 이렇게 있고 자연스럽게 네, 여기까지 한 칸 아. 띄어서 또 한 번 끊는 것을 노리고 받을 때 그때 이렇게 중앙을 받아서 뭐 이런 식의 정리도 가능합니다. 네. 흑돌을 계속 압박하면서 백돌의 약점을 지킬 수가 있네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변화가 백도 조금 안정적인 변화라면 흑도 대신에 이 중앙 돌파와 상변 넘어가는 것이 맛보기여서 이제 그 부분으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묘미는 없죠. 다 모양을 결정 지어버리니까요. 지금 이 형태가 흙이 과연 먼저 뒀을 때 어떻게 타개를 하는 것이 정답일지가 아주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쪽을 두 칸을 벌리거나 약간 어설프게 오는 것은 백이 여기를 내려서는 수가 있어서 쉽게 연결이 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를 찌르고 나서 끊어도 여기를 단수치고 돌파해버리면 오히려 흙이 잡히기 때문에 네. 이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다 모양을 결정 짓는 것이 정답일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놔두고 좀 묘미 있게 두어갈지. 박정환 구단은 다 결정 짓는 것보다 그냥 지키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군요. 앞서 이렇게 두었을 때 중앙 쪽에 약점이 있지만 이제 흙이 약하기 때문에 당장 노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의 형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계속 이쪽을 하기에는 당장 여기가 장문으로 잡히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중앙 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봉쇄는 지금 됐습니다. 흙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를 찌르고 끊는 것은 이어서 흙이 약점이 있어서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찌르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나 혹은 가만히 끼우는 것, 이쪽으로 돌파하는 것을 이제 수익기를 해봐야 되는데, 가만히 끼우면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면 아예 빵따냄을 해버려서 여기는 돌파를 당하지만 이거는 흙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 오히려 점점 이쪽이 위험해집니다. 네. 이것은 뚜르나 마나한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쪽을 먼저 먼저. 찌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는 백이 있습니다. 이었을 때 여기를 찌른 수가 정말 대약수, 자충 교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나와도 이렇게 끊어간다든지 뒤로 젖혀도 되고요. 이렇게 두면 이거는 흙이 그렇게 뭐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박영 구단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지금 대국 현장의 모습을 보더라도 박정환 구단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몸의 각도고, 박영훈 구단은 계속해서 앞쪽으로 숙이고 수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뭔가 수가 잘 발견이 안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흐름은 뭔가 백이 주도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어떤 수법도 그렇고 지금 이 중앙 접전도 그렇고요. 그런데 박영훈 구단의 장기 중에 하나가 흐름은 상대에게 내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로 이 상대 등 뒤에 바짝 쫓아가다가 나중에 후반에 역전을 가져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영훈 구단의 어떤 승리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바둑이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기울었다. 박정훈 구단의 승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박정상 구단이 또 다시 한번 이 결승 무대를 밟게 된다면 오늘 대국하고 있는 두 선수 중에 누구와 결승전에서 맞붙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뭐 어디까지나 이제 결승전을 다시 네. 밟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질문을 한 거죠. 박영훈 구단과 두고 싶네요. 왜 그런가요? 워낙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뭐 황소 삼총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 또래 그 중국에서는 80후라고 하죠. 예. 네, 그 또래 기사들이 좀 계속해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 또래 기사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테고 중국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중국 기사들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점점 중국도 한국도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90후 혹은 뭐 2000후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승 올라간다면 박영훈 구단과 다시 한번 다퉈서 이제 같이 80후끼리 우승 준우승을 나눠서 가지는 참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네, 현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박정환 구단이 무결점 바둑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백의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켰네요. 지켜놓고 노리겠다는 뜻인가요? 일단 굉장히 단단한 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저 수가 중앙 쪽의 약점을 노리는 데도 분명 필요한 수이고 상변 쪽 흑도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도 모양의 급소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었을 때 여기를 호구치고 백이 이쪽 분 한 칸 뛰면은 흑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자세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모양을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 끊는 것까지 노리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이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내려서는 수를 선택을 하기에는 약간 이제 다음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흑이 그냥 가만히 한 칸 뛰어서 모양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또 지켜야 되는데 이 4점이 이렇게 2번을 두고 나서 잡으면 그때는 좀 작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요. 지금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흑이 이쪽을 지킬 때 이렇게 따내는 자세잖아요. 근데 네. 아까 자세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습니다. 그럼 내전의 가치가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내려서는 것보다는 이제 있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백이 상변 한 칸 띄어서 차단하면 흑이 중앙 혹시 싸우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달라요. 흑돌이 안정을 꾀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한 칸 뛸 때 여기를 늘고 나서 이제 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약간 흑도 그래도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흑이 이제 이쪽을 바로 노리거나 혹은 이쪽 부분을 이제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젖히고 호구 치는 자세로 지킨다든지 백도 좀 껄끄러운 면은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을 이제 차단해 가는 것은 끊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백도 넘겨는 주는 형태를 이제 만들어 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칸 뛰는 게 정수인지 이쪽을 붙이는 게 정수인지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할 수 있겠네요. 네. 뭔가 이쪽 부분을 그래도 두는 게 보통입니다. 자체로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붙이신다든지 해서 흙이 넘어간다면 그 자체로 일단은 이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딘가에 가고 싶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이 뭔가 넘어가지 않고 이제 안에서 살려고 했을 때 중앙 쪽에 흙의 노림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수익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백도 손을 뺄지, 손을 빼기에는 상변이 또 커 보이고. 일단 상변을 안 두리에는 뭐 크게는 없어 보이긴 네. 하는데요. 상변을 둬서 손 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변을 두고 나서 어떻게 타개할지를 일단 좀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아, 응수타진인가요? 네, 일단 손을 뺐네요. 네. 어차피 지금도 우변에 흙이 급하기 때문에 상변을 넘어갈 수는 없다 뭐 이런 판단일 것 같은데 좀 더 주도적으로 바둑판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다음에 백이 뭐 이런 자리를 두는 것도 이제 워낙 좋은 자리가 되면서 흙 두 점에 대한 압박이 강력하니까요. 네. 어차피 지금 붙이는 수도 흙이 이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교환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를 두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렇게 되면 집으로 확실히 앞서 나간다 뭐 그런 계산인 건가요? 그런데 왠지 지금 박영훈 구단의 시선은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선은 중앙 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확실히 박영훈 구단의 시선이 지금 우변 쪽에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죠? 네. 판 전체를 둘러보곤 있는데 중앙 쪽을 많이 쳐다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선이 계속 일관되거든요. 예, 역시 중앙 쪽을 계속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이제 박영훈 구단도 지금의 흐름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대가 여기를 붙였을 때 그냥 여기를 받아주고 또 상대가 이곳을 붙이거나 한 칸 띄어서 괴롭히면 네, 이쪽을 두면 또 이렇게 받아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당하고 이런 것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요 두들겨 맞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반발을 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네. 시선에서는 그런 게 느껴져요. 지금 돌을 집었다가 다시 돌통에 넣었죠.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오늘 차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고요. 저도 뭐 시합에서 두 선수와 최근에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승부 경험이 있는데 박영 구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차도 많이 마시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네, 화장실도 많이 가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승부처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마음이 조금은 초조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채도 보통 이제 같이 가지고 대국장에 들어가서 이제 부채질도 많이 하고요. 네. 지금 오늘 두 선수 모두 다 부채를 준비해 갔던 것 같고요. 지금 박영훈 구단의 손에 부채가 들려 있죠. 네, 지금 그 결승전 대국 현장을 그림을 보는 것만 해도 재밌네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두 선수가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모습에서 왠지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있어요. 박정원 구단은 오늘은 뭐 크게 미동은 없습니다.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이 딱 느낌이 승부를 걸까 말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돌통에 손이 들어갔다 다시 돌을 놓는 것도 있었고, 지금 뭔가 다른 곳으로 향했죠. 느낌은 여기 끊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뭔가 이쪽 어딘가를 착점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상변도 아니고 우변도 아. 아니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뭐 현장 화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서 궁금하네요. 네. 아니었네요. 우변이었군요. 네, 우변이었네요. 네. 우변이긴 한데 우중앙이 네. 그렇죠. 좀 중앙 쪽으로 받았습니다. 지킨 게 맞네요. 네. 제가 지금 현장 화면을 볼 때 계속해서 지금 약간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있었는데 저희하고 방향이 조금 네, 다르죠. 지금 박영훈 예. 구단이 흑번이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 이제 흑 쪽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반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세계 대회 대국을 할 때면 이제 중계를 할 때와 TV 중계를 할 때와 아닐 때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아까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대국 개시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도 딱 돌을 가리고 나서 두 선수가 돌통을 바꾸니까 그 심판위원석에 앉아 있던 왕룬한 그 중국 기원 프로가 네. 바로 이제 그 관계자들에게 자리를 바꿔야 자리를 되는지 바꿔야 아니면 돌통만 네, 바꾸면 되는지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그런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천장형 카메라가 보통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물어봤던 것 네. 같네요. 어쨌든 지금 우변을 지켰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이 붙인 교환은 전혀 악수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오히려 약간 득의 그런 교환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흐름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쪽 부분을 건드려서 지금 붙이는 게 정수일지 한 칸이 정수일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이제 흑도를 압박하는 그런 그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까지는 뭐 선수로 교환이 되죠. 네, 흙이 넘어갔고요. 네. 저런 때에도 한 수 비우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건가요? 지금 여기를 막아서 넘어갔을 때 여기를 끊으면은 이렇게 둬야죠. 그러면 네. 이제 또 이쪽을 끊으면 따내기에는 집으로 손해고 이렇게 나가면 여기 단수가 들으면서 이번에 여기 침입이 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틀어 막는 자세가 집으로만 본다면 당장은 득일지 몰라도 나중에 뭐 백이 여기를 내려섰을 때도 그렇고
뭔가 오히려 하나 비워두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 게 정수로 보여지네요. 네. 바짝 막는 것은 오히려 더 이용을 당할 여지가 있네요. 이 바깥쪽의 백돌에 대한 자충을 노릴 때에는 틀어막는 게 일리가 있지만 지금 뒷공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상대가 화장실 갔을 때 바로 착점을 했죠. 뭔가 좀 계속해서 빠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확실히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좀 빠른 선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오늘은 각자 제한 시간 3시간 바둑이기 때문에 뭐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특히나 좀 시간이 짧은 대국에서는 상대방이 화장실을 갔을 때 바로 착점하는 것이 시간 전략상 좀 유리하긴 해요. 아, 네. 특히나 이제 뭐 시간 사용에 있어서 민감한 선수들은 좀 그런 걸 이용하는 면이 있죠. 네. 어차피 여기를 둘 것 같다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가 자리를 비웠다면 좀 시간적인 차원에서 좀 더 빠르게 선택을 해서 상대를 나중에 후반에 시간으로 압박하는 그런 걸 즐겨 사용하는 기사도 분명히 있고요. 네. 아. 박정환 구단이 아예 파고듭니다. 뭐 흑이 연결하면 우변에서 오히려 흑의 안방을 차지하겠다 뭐 그런 뜻인 건가요? 지금 일단 타이밍으로 노리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수가 네. 흑이 원래 여기를 두는 게 선수네요. 네, 백돌 전체를 끊어가는 거를 봐서 이제 선수로 교환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가 미리 이제 교환이 되어 있다면 아. 백이 여기를 두는 게 무의미한 착점이 네. 되겠죠. 흑이 이렇게 차단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두는 것은 백이 여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붙여서 이제 아,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들여다본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군요. 네, 그래서 흑이 여기 교환이 없을 때 먼저 이쪽을 파고 들어서 흑이 이렇게 막으면 원래 흑은 여기가 교환이 선수인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붙일 때 확실한 득이 되죠. 이거는 진짜 백의 큰 이득이네요. 박정환 구단이 참 날카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대가 교환하기 전에 먼저 타이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부드럽게 두어가는 듯 하다가 또 날카로운 한 방을 보여주고 역시 무결점 바둑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국가대표 실시간 스코어가 조금 변했습니다. 박영 구단이 40대 60으로 불리했던 상황에서 43대 57로 변했는데 네. 솔직히 제 눈에는 백이 어디를 실수해서 저 스코어가 변했는지. 변동이 있었을지 그 부분을 좀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네. 만약 있었다면 지금 여기 붙인 수가 악수는 아니고 이 수도 악수가 아니고요. 이 수를 벌써 판단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여기를 틀어막는 과정에서 백이 좀 온건한 선택을 한 것이 약간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우변에 파고든 수, 이 수는 또 국가대표팀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잠시 후에 또 나타나겠죠.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제 여기를 파고드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겁나거든요. 네. 한 방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무서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작은 차이지만 박정원 구단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실시간 스코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 화장실 가는 횟수도 말씀드리는 바람에 지금 뭐 박영훈 구단 2번 갈 때 박정환 구단 1번 가는 네. 이런 것도 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각자 3시간씩 주어지는 그런 시합에서는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대국 중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합니다. 뭐 네. 녹차를 마시는 선수도 있고 물을 마시는 선수도 있고 뭐 이제 커피를 마시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섭취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자주 갈 수밖에 없죠. 중국 기사들은 보통 이제 차를 많이 마십니다.
이제 중국 기원에서 시합이 벌어질 때면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항상 자신의 어떤 컵을 비치해 놓고 나서 거기에 이제 차를 넣어놓고 이렇게 따라 마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본인들의 컵에 산처럼 쌓여 있는 입차들을 볼 수가 있죠. 네네. 예.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승전 특히 이런 때는 이제 핸드폰이 수거가 됩니다. 화장실을 가서 이제 좀 볼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규칙이 생겼다고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기원에서 발표한 규칙입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릎을 탁 쳤는데 네. 최근에 그 중국의 모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 보면 세계 대회 빅매치가 있는 날이면 아마 오늘도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알파고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인공지능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이 텐센트사에서 만들고 있는 절에라는 바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중국어로는 이제 GA가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둑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그 참고도를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최선의 그림 그리고 네. 현재 실시간 스코어를 이렇게 순간순간에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 기사들은 뭐 핸드폰으로 잘 그거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 선수들은 그게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으로 내가 대국하고 있는 바둑의 현재 최선과 지금의 형세 판단 상황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원에서 이제 선 조치로 그런 것을 할 수 없게끔 핸드폰을 수거하고 뭐 화장실에서 뭐 그런 행위가 적발 시에는 바로 이제 실격패 처리가 되고 사실 그건 실격패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제명까지도 그렇죠. 당연히 고려가 되는 네. 상황이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국 환경에 대한 그 규정을 만들어서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기사들도 좋은 규정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네. 예, 조만간 뭐 한국에서도 도입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대국도 중국에서 개최하는 결승전인 만큼 아마 비슷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변 파고든 수에 대해서 차단을 했죠. 지금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두었습니다. 네, 지금 연결할 수 없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요, 당장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네. 여기를 두면 이제 흙이 나중에 이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들여다보는 교환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중앙을 찌르는 교환까지 있어야만 여기를 이제 가능한데요. 찌르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백이 뭐 이런 데를 틀어막기 전에 먼저 이런 곳을 이제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그 흑도를 잡는 다음에 흙의 피해가 크죠. 네. 그래서 당장 이쪽을 가르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백이 이곳을 두면 일단은 넘어가 두고 나서 다음에 여기를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박영훈 구단의 생각은 애초에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이쪽을 막고 나서 백이 여기를 붙인다든지 혹은 뭐 치받아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보다는 넘어가 두고 나서 백의 약점을 노리는 편이 더 득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상대방에게 집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집을 더 챙겨두고 안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노리겠다 이런 작전인 거군요. 일단 상변 쪽 처리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상변 쪽을 박정환 구단이 공격을 지금 서두르지는 않고 있는데 집으로도 네. 크고 그리고 그것을 둠으로써 중앙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네. 그쪽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지금 이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흙이 지금 넘어갈 때 과연 백이 박정환 구단이 바로 상변을 공격해 나갈지 또 둔다면 어디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무결점 바둑으로 불리우는 박정환 구단과 또 계산에 있어서는 정말 신산이라고 불리우는 박영훈 구단의 대결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여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쪽 부분만 놓고 보면 지금 들여다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도 아무런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이수와 백이 있는 수, 그 교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둔 이유 중에 하나가 흙이 나중에 이쪽 부분을 노리러 갔을 때 네. 그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를 찌르고 뭐 이런 식으로 노렸을 때 백이 있고 나서 이수가 없다면, 이수가 이쪽에 있다면 이제 백이 이런 데를 끼우고 나서 버티는 게 있긴 있습니다. 네, 먼저 끼우는 수가 있죠. 혹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뭐 흙이 이렇게 단수 칠 때 여기를 두고 딸 때 틀어맞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흙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면 네. 이번에는 이쪽 끊는 것까지 재차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해지네요. 네, 좀 더 강력하게 이 약점을 나중에 노리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넘는 게 아니라 하나 들여다보고 넘는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도 지금 들여다본 수 굉장히 기민했다. 예, 날카로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저수가 오히려 이제 독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죠. 네.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백이 두었을 때 좀 더 확실한 그런 선수가 됩니다. 지금은 백이 다음에 여기를 늘어서 차단한다면 여기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손 뺄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백의 선수 교환이 가능해지고요. 혹은 뭐 백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약간은 이제 손해가 될 확률이 있지만 나중에 약점을 이제 강력하게 노리는 면에 있어서 들여다봤습니다. 네. 항상 어떤 수이든지 장단점이 있군요. 지금 좌변을 가만히 치받았는데요. 네. 저수도 일종의 응수타진인 건가요? 뭐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흙이 이렇게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여기를 늘면 네. 백이 나중에 여기를 끼워서 아, 흙이 두 점을 못 잇네요. 네, 이 두 점을 잇는 순간 여기 끊어서 아예 전부 차단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두어가는 수, 그리고 흙이 이쪽을 이으면 다음에 이쪽을 젖히거나 혹은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차단하는 수, 이 양쪽을 맛보기로 하면서 흙에게 어떻게 받을래? 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양쪽 모두 흙이 좀 탐탁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두 점머리를 맞았던 형태잖아요. 이 형태는 이미 흙이 한번 무너진 상황입니다. 뭔가 지금 박정환 구단이 계속 선택하는 수들을 보면 당장의 강력한 공격보다는 좀 서서히 작전을 펴나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 이것은 박정환 구단의 형세 판단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의 흐름이 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받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박영 구단도 이쪽 부분 어떻게 찔러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 나지만 여기가 워낙 급하기도 하고 네. 당장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볼 때 백이 뒤로 받고 끊을 때 이렇게 끊어서 두어 갔을 때 물론 백이 피해가 크긴 합니다만 다음에 이제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아, 돌리는 게 선수라면 활용의 여지가 또 있네요. 네, 어느 정도의 그 피해 복구는 나중에 이쪽에서 가능합니다. 예. 이제는 뭐 내려서는 것도 가능해지고 다 뚫릴 수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장 여기를 두고 이쪽을 포기하는 것은 흙도 무리입니다. 정말 선택이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박영훈 구단은 어디를 택하게 될까요? 네, 정말 오늘 또 개인적으로는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친한 기사들끼리의 대결인데 아주 선택하기 어려운 자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친한 기사들끼리의 대결이 워낙 어릴 때부터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사실 기사들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네, 보통 네 그렇죠. 이제 큰 승부에서 뭐 친구들끼리 대국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승패와 무관하게 또 끝나면은 화기애애하게 같이 복귀하고 또 똑같이 친하게 지내고 합니다. 제 느낌에 네. 이번 결승전에서는 뭐 최종국이라면 몰라도 최종국 전에는 두 선수가 같이 그 방에서 복귀하는 경우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 경험상 그렇고요.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두 선수가 4강에 올라갔을 때 각자 중국 선수들과 대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 대국자 복귀를 끝내고 나서 딱 이제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을 바로 먹으러 갑니다. 네. 저녁 먹으러 가면서 바둑 얘기하고 얘기하고 갔다 와서 밥 먹으면서도 또 핸드폰 네. 켜놓고 이제 그 생중계 됐던 화면으로 네. 바둑 이야기하고 갔다 와서는 뭐 두 선수 중에 어느 한 선수의 방에서 네. 그 현장에 따라갔던 그 코치와 함께 또 바둑 네, 얘기하고 또 바둑 복귀를 하고 네. 뭐 이런 것이 어떤 패턴인데 지금 이번 대결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가 서로 이제 오늘의 승부가 끝나도 내일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연구하고 뭐 이런 상황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식사를 같이 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나만 받아놓고 역시 백이 손을 뺀 자리 노려봅니다. 네, 찔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상변을 먼저 몰아붙일 수도 그리고 좌변을 실전처럼 먼저 갈 수도 있는데 혹은 중앙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좌변 쪽으로 좀 강한 선택을 하면서 박영훈 구단이 노리고 있던 곳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나죠. 그렇습니다. 네, 지켜라 하고 강조를 했는데 네, 역으로 찔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는 중앙 쪽을 좀 노렸었고요.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이곳의 약점을 노렸습니다. 근데 이 박정환 구단이 양쪽을 모두 지키지 않고 강하게 좌변 쪽을 끊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박영훈 구단도 좀 화를 낼 타이밍입니다. 드디어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중앙 찌름수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중앙의 싸움 어떻게 진행될까요?